왜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주식은 그 어느 다음 투자처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주식은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냈어요. 채권은 6%였으며 단기 채권이나 예금 금리는 3%였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로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복리 효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달 $50를 투자하며 수익률이 6%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 후에 여러분은 $50,000가 넘는 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손수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금이 과세된다면 정부는 매해 수익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복리 효과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최상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장기간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살부터 투자를 시작해 매달 $200를 투자해서 10%의 연간 수익률을 낸다면 60살이 될 때에는 $110만 될 겁니다. 반면에 35살부터 투자를 시작해 60살에 $110만 의 돈을 가지려면 매달 $800를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연 수익률 10%를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물어보세요. 언제 돈을 쓸 필요가 있나요?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필요로 한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마세요. 장기간 투자해도 괜찮은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세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동안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성격의 돈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하다면 투자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큽니다.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더 높아요. 한 해 동안 주식의 고점과 저점 간의 범위는 약 50%입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립니다. 시장도 오르고 내립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나 2년이라면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형 펀드에도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대학 학비를 위한 충분한 돈을 저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녀들이 2년 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나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약 10년, 15년, 20년의 장기간 동안 주식의 수익률은 채권 수익률이나 예적금 이자보다 높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1987년 S&P 500 지수는 8월 고점에서 10월 저점까지 약 33% 하락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의 하락을 견뎌내는 내공으로 주식을 계속 보유했더라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여전히 S&P 500 지수가 단기 국채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을 상회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만약 돈을 빠르고 안전하게 2배로 늘리고 싶다면 차라리 돈을 반으로 접어서 지갑에 넣으세요. 그 외의 방법들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주식에 투자해서 큰 수익이 날 때까지 2년, 3년, 5년까지 걸릴 수 있어요. 2주나 3주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2달이나 3달 안에도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하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해는 투자하고 5년, 6년, 7년 후였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보세요. 단순히 주식을 투자하고 오르길 희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식이 오를 것 같은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짧은 몇 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오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주식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아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주식의 투자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투자 논리는 그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미래의 높은 확률로 일어날 일을 가리킵니다. 투자 논리는 두 문단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적이 회복되고 있다든지, 신제품이 출시되든지, 경쟁사가 파업해서 반사수혜를 받거나 유전을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부임되거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잇는 사업부를 없애든지 투자 논리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논리를 기반으로 주식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좋은 투자 논리는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간단하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죠. 투자 논리가 복잡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단 하나의 간단한 투자 논리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투자 논리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게 언제 주식을 매도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마치 투자 논리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기업 A의 투자 논리가 기업 B의 투자 논리보다 좋다면 기업 B를 매도하세요. 그리고 기업 A를 추가 매수하세요. 여러분께서 8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8개의 포커 게임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주식들만 들고 계세요. 투자 논리가 하룻밤에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시장에서 알려지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투자처도 있습니다. 투자 논리가 발현되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자율을 예측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단기 금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후 장기 금리가 얼마가 될지는 그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는 당연히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장도 알 수 없다는 금리 예측을 일반 투자자인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여러분은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역사는 당신에게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려갈 땐 많이 내려갑니다. 수학은 간단해요. 금세기 들어 93년이 흘렀습니다. 시장은 10% 이상 50번 하락을 하였습니다. 93년 50번의 시장 하락이 있다면 시장은 매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10% 이상 하락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많은 돈을 빨리 잊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 50개의 하락 중 15개는 25%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조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시장이 때때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시세가 더 내려가면 좋습니다. 만약 14달러짜리 주식을 좋아하는데 6달러까지 내려간다면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회사를 이해하고 있어요.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십시오.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22달러를 희망하겠죠. 22달러는 굉장한 가격입니다. 6달러에서 22달러는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하락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락은 분명 일어나며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예측했다고 말하겠지만 그들은 53번이나 예측했을까요? 당신이 소유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것은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근할 때 들을 수 있는 비관적인 뉴스는 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그래도 버틸 수 있나요?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주식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주식형 펀드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고통을 이겨내며 얻고자 하는 성과니까요. 주식시장은 좋은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지금 동전을 던져서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하락을 예측해 기다리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실제 하락장에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요. 시장이 10% 하락한다면 어떻게 할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시장이 20%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주식을 매도할 거예요? 전부 다 팔 건가요? 만약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당장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경제 상황에 대해 분석한 적이 없어요. 1년 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은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겁니다. 복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사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것과 같아요.
기업이 잘 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식이 오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을 분석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업을 분석하세요.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투자한다면 그게 바로 할 일입니다. 투자는 개인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무슨 위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의 내공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변동성을 견뎌내고 일반 주식의 등락을 버텨내야 합니다. 투자하는데 핵심 기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 내공이에요. 여러분은 투자하는데 필요한 내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보고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만약 여러분이 기업 이익이 증가할 원인을 알고 있다면 머지않아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단지 짐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비용이 하락하거나 신제품이 인기를 끌던지요. 기업을 분석하는 일은 기업의 투자 논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기업의 이익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지 아는 거지요. 몇 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서 기업 보고서를 읽거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은 신나는 일입니다. 고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크라이슬러라는 주식을 투자했을 때 제 펀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 방문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갈 때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모는 사람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미니밴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어요. 한 대 더 살 의향이 있는지,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은 출력이 다소 약하다고 하더군요. 미니밴은 4기통 엔진만 옵션으로 제공했어요. 하지만 저는 크라이슬러가 당시 6기통 엔진을 이미 개발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분석입니다. 분석은 여러분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엣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엣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엣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 주변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 업계에서 일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딜러로 일했다면 크라이슬러가 미니밴을 고안해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도요타 딜러, 혼다 딜러였다면 크라이슬러 딜러점이 사람들로 꽉 찬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니밴이 나온 지 1년 만에 크라이슬러로 10배의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포드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환상적인 자동차 라인인 타우러스 세이블을 선보였습니다. 포드는 타우러스 세이블 때문에 7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딜러라면 매 10년마다 주식 몇 개만 사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이 1만 달러나 5천 달러부터 시작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 5배 올라간 주식을 여러 번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속한 산업에서 당신은 많은 주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당신이 찾는 좋은 주식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날 것입니다.